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5회를 하고 돌아온 11회. 얼마 만에 2주 만에 하는 4일날 하고 오늘이 16일이니까 2주 넘게 쉬고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한 4일 전에 모였었죠. 하려고.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렵고 뭔가 둘 다 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접고 그냥 밥만 먹고 맞아. 빠이빠이 하고서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서 했는데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거 해야 돼. 뭐야? 시작 멘트. 아, 해봐요. 해봐요. 저 막 나가네 이제. 오케이. 저희는 생각하고 소통하는 창작자 그룹 담배 끄는 호랑이들이고요. 이 라디오는 어렵게 혹은 어려운 척하며 설명하는 기성세대의 미술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정 대중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어려운 척하지 않으며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술 이유식이고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은 담배 끄는 호랑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자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 구름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요. 우리는 창작자 그룹 담배 끄는 호랑이들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런던의 첼시 대학이죠. 첼시 대학에서 순수 미술 파인아트를 공부하고 있는 돈이고요. 네. 앞에 계시는 네가 해.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목소리 더 힘을 줘.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돼요. 이번 2015년도인가? 아니구나. 2014년. 둘 다 완전 빈구네요 오늘도. 이번 다음 학기부터 여성복을 전공하게 될 송다솜이라고 센트럴 세인트 합니다. 마틴 우먼즈웨어 BA죠. 1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으셨어요. 이건 그만해야겠다. 이제 재미없을 것 같고 네, 이제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장작 14일 만에 당장 12일인가요? 2주 좀 안 되네. 12일 만에 한 거니까 1주 하고 1주 반 정도 했다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업적인 미술에 대해서 상업적인 미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상업적 미술이 뭐였는데요? 뭐라고 생각해요? 돈을 위한 미술이요? 알았어, 내가 할게. 그딴 식으로 물어볼래요? 원래 송다섭 이야기는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무엇이 상업적인 미술일까부터 시작하는 게 재밌겠죠. 그렇죠. 딱히 뭐가 딱 상업적인 미술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근데. 네, 이 부분 대해서 내가 먼저 할게. 알았어.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죠. 그 그림, 페인팅이 약간 돈을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죠. 있나요? 이게 정말 있나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확실하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미술을 안 할 때는 약간 그림을 순수한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배고픔의 끝 약간 그림 그린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은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가장 활발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곳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막 조소, 조형, 3D 작품 이런 거는 그림보다는 확실히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 화가보다는 적죠 그 양이. 그리고 화가보다는 적고 사는 사람도 일단 그림을 더 많이 사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든 좋아서 사든 뭘 하든 일단 그림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림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꽤나 많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갤러리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닭이 그려진 그림만 새가 그려진 그림만 모은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 톤의 그림만 이제 모으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들. 주로 이제 사모님들이 그림을 많이 모으신대요. 아니면은 그 막 돈 세탁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전을 빨리 써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뭐 하나 이제 맞는 가격으로 해서 후딱 사는 분들도 계시고 막 갤러리에 가면 그런 게 많대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안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그림을 사고 나서
주로 안 가져간대요. 갤러리 자체에서 아예 보관을 하는 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진짜요? 갖는 거예요. 소유권만. 그래서 이 거래를 하니까 돈을 파는 사람이 그걸 알고 그림을 여러 명한테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여러 명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은 어차피 갤러리에서 계속 보관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면은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투기를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한번 걸려가지고 되게 큰 문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어쩌다가 3명한테 팔았는데 한 명이 그림을 가져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집에 걸고 싶었는지 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었다고 미술 시장 안에서. 뭐 저는 아직 미술 시장이 있는 뭐 그런 엄청난 애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런던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까지 잘 모르고요. 저희는 그냥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페인팅은 순수한 미술이 일단 아니에요. 아 순수한 미술이 아닌 건 아니죠. 나 지금 방금 되게 지금 무서운 발언을 했었네요. 그게 아니라 사실 표정 너무 웃겼어. 보이는 라디오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진짜. 좀 오늘 근데 우리끼리 왜 이렇게 좀 편하게 가는 것 같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뒷짐도 좀 쥐고 팔짱도 좀 끼고. 그래서 페인팅이 뭐 그림 안에서 뭐 순수한 미술이고 뭐 더 뛰어난 미술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미술 품질은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것이 상업적인 미술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미술 시장 안에 돌고 있는 미술은 모든 게 다 상업적인 미술이에요. 그 상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작가가 만들 때 그게 뭐 상업적인 미술이 아닐 수는 있어요. 작가가 만들 때만큼은.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만들지 않은 미술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갤러리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팔기 위한 미술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갤러리에 있는 미술 시장에 그러니까 갤러리에 있다는 거는 미술 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상업적이라는 것이죠. 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든 그 전시회를 통해서 돈을 벌든 어떻게 아니면 팔아서 돈을 벌든 결국에는 상업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방금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현대의 모든 미술은 상업적인 것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미술가는 결국 또 화낼 거야? 아니 내가 언제 화냈다고. 화내진 않았죠. 네. 미술가들은 그죠. 의견이 충돌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래서 미술은 나 이렇게 말을 못하냐 오늘 또. 미술가들은 그 미술이라는 산업 안에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력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인력과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게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좀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은 상업적인 미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상업적인 미술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모든 게 상업적이다. 모든 미술이 상업적이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건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저는 팝아트를 기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근데 팝아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약간 미술 자체가 약간 격이 조금 내려갔죠. 근데 조금 약간 과대평가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전 과거에서는 왜냐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건 좋은데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룰링 클래스. 천천히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상류 계층을 위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계층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미술과 무슨 뭐 다른 거의 사이에서도 계층이 없었어야 됐는데 위아래가 없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온 그 비정상적인 그 위아래 약간 이런 거로 인해서 미술도 약간 과대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류 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팝아트부터 그게 내려온 거죠. 팝아트가 시작되는 그 시대 자체가 상류 계층이 무너지고 이제 돈으로 인해서 사회라는 게 생각나면서 민주주의가 생각나고 시민혁명이 거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물건을 만들면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라는 대중 자체가 마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매자가 된 거죠. 그 구매자가 힘이 생겨버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 세상의 이 계층 같은 게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겉으로는 계층이 약간 무너진 듯한 시기가 지금 왔죠. 그래서 그 시대가 처음으로 온 게 약간 팝아트부터고, 그래서 미술도 이제 격을 조금 낮추기 시작한 게 이제 팝아트고요. 그래서 팝아트가 상업적인 미술이 아니라 그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격을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약간 이제 뭐라 그러죠? 그림을 상류계층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구매자들에게 파는 다른 모든 계층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전에 상류계층에 의해서만 돌아갔다면 이제는 만들어 놓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사회가 시스템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에 맞춰서 바뀐 게 미술 시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온 게 팝아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팝아트부터 약간 그게 시작이 됐고 근데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현대 미술이 최소한 고전의 미술보다는 덜 상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고전의 미술은 약간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류계층이 주문을 받고 돈을 받고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현대에서의 미술은 만들어 놓고 팔릴까 말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내 작품을 평가해 주십시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주문을 받고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스승에 의해서 이제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돌고 도는 정말 돈 먹고 약간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고전에는.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정말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평가가 되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추천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최소한 이게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현대의 미술이 뭔가 되게 상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정말 상업적인 것은 주문을 받고 돈을 이제 받고 그렸던 이제 과거의 미술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모나리자조차도 주문을 받고 그린 그림이었고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게 성격이 정말 느긋느긋하고 그림을 끝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주문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도망을 많이 갔대요. 그래서 이거 모나리자도 그래서 빨리 안 끝내가지고 그렇게 30몇 년을 그린 거래요. 아 30몇 년이나 걸렸어요? 30몇 년 이거 들고 다니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려가지고 이게 아, 진짜? 그래가지고 눈썹을 안 그린 게 아직 안 끝나서 그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평생 들고 다니면서 끝나질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그림이냐 막 이런 게 있고 근데 다빈치가 그렇게 그림을 끝내지는 않았대요. 주문을 받고서. 근데 그 거장 중에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라파엘 맞죠? 라파엘이랑 이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그 딱 기간을 잘 맞추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춰준 거였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 그려줘가지고 그 주문을 하면은 빨리 안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가지고 도망을 어디로 가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렸다고 뭐 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뭐 전 개인적으로 뭐 그게 뭐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그쪽으로 엄청나게 그 미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왈가왈부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대 시장으로 들어와서 돈이 이제 가격이 약간 미술의 가치를 정하는 듯한 이 느낌이 와버리면서 왜냐면 파는 거잖아요. 그죠. 파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팔린 가격을 보고서 그 미술의 가치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팔린 거는 더 이상 팔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약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쌀수록 좋은 것처럼 약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쌀수록 가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산다고 할 때 왜? 뭔가를 사려고 하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럼 싼 거를 사지 않아요? 가치가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아니 뭔가 만약 껌이라고 생각해봐. 약간 껌. 네, 옛날에도 이걸 한번 여기 라디오에서 한 적이 있는데 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주시 후레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주시 후레쉬가 싸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 먹을 때는 300원이었어요. 근데 무슨 자일리톨 이런 거는 1,000원에 해가지고 막 캡슐형으로 들어가서 맞아, 막 맞아. 약처럼 들어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1,000원인데 난 주시 후레쉬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1,000원짜리보다 300원짜리 샀을 때 난 300원짜리를 사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죠. 그죠. 근데 꼭 비싼 거를 산다고 그럼 내가 근데 자일리톨을 사준다고 해서 꼭 이게 300원짜리를 보고 가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말 제대로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쌀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 가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쌀수록 가치가 더 높은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비싼 게 조금 더 그 뭐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더 가치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더 쌀수록 가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똑같은 만족감을 만든다면 지금 내 말 맞아요? 아 똑같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사고 10의 만족감을 얻었어요. 근데 만 원짜리를 사고 10의 만족감을 얻었다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안에 있다 보니까 높은 가격일수록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약간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돈밖에 가치를 썰매를 타는 해물- 것보다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게 좀 좀 더 멋있고, 재미있고 멋있고 멋있고. 좀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그게 가치가 좀 더 높아진 건 있는데 근데 개인의 가치를 생각할 때 싼 거를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만족감을 가졌다면은 그게 더 더 가치가 가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되게 충격적인 미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미술 안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그 데미안 허스트의 그 상어 큰 상어 한 마리를 내놓은 작품이 있고 그리고 뭐 옆에 그냥 비영리 그냥 작가들이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 그림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훨씬 싸잖아요. 근데 이걸 샀으면 사가지고 만족감을 똑같이 이게 더 높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수 그 있죠. 비싼 그림보다 그치. 가끔 엄청나게 비싼 그림보다는 정말 싼 그림 중에서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오늘 송다솜 양의 동의를 굉장히 구걸하고 있네요. 되게 아까 한번 맞아봤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이거는 되게 맞아갖고.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내가 혼자 얘기한다고 그러는 게 아닐 수 있어. 왜 300원짜리 껌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뒷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는 뭔가라는 거에서 돈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정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라디오에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 미술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치가 있는 거라면은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나 그 어떤 작가가 그냥 똑같이 그린 해바라기나 결국에는 그 두 개가 뭐죠? 구별은 안 간다는 상황에서 근데 더 고흐의 원작이 좀 더 가치가 훨씬 아니 조금이 아니라 훨씬 높잖아요. 훨씬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치가 있는 거라면은 고흐가 그린 거나 이 작가가 그린 거나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누가 그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누가 처음 그렸냐도. 네 누가 처음 그런가요? 누가 처음 그렸느냐? 해바라기를 처음 그린 사람 많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우리 오늘 되게 말 못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이 앞말은 다 빼놓고 지금 결말만 근데 계속 우리 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돈이 미술의 궁극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미술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 다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늘 예를 드는 엄마와 아들의 그림. 아들의 그림은 누가 줘도 사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엄마한테만큼은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대중한테 그러니까 엄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내가 그런 아들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근데 약간 그거는 좀 가치 없다 생각하는 게 남들이 내 그림이 비싸니까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 시장에 가가지고 내 그림이 되게 비싸게 팔렸으니까 와 저거 100억 받은 그림이라 내가 100억을 받을 일은 없겠죠. 아직은 없겠죠 그런 일은. 아직은 뭐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근데 난 그림은 저번에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했는데 뭐지? 그림이 팔렸어요. 18,000원에 10파운드에 아니 보던 사람이 그림 뭐 팔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림도 아니었죠. 무슨 천 위에다가 그려놓은 거였는데 제가 전사지에다가 근데 뽑아. 저는 뽑은 건데 뭐 그래서 난 누가 내가 사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그 뭐 10파운드를 어떠냐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10파운드는 그 재료비만 따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재료비 10파운드 나왔으니까 10파운드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길래 그냥 가져가시라고. 사인도 해드리고. 네, 사인도 해드리고. 처음 판. 브라질 아이였고 큐레이팅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셈마에서요. 그 정도면 뭐 인정받은 거 아닐까 하면서 미래를 투자한 것이 아닐까 이 큐레이팅을 공부하는 학생께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보고 싶어하는 존재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그림이 어디 해외 미술상에 어쩌다가 뭐 몇 억에 팔려가지고 와 저 사람의 그림이 저 사람의 작품 내가 제 거는 그림이 아니죠. 작품이 몇 억에 팔렸대 하면서 보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다면 감사하겠지만 뭐 봐주는 것 자체로 감사한 거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활동들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작품이 어떤 걸까라고 하면서 봐주는 게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활동을 하면서 약간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해 제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술 가치관에 대해서 철학적인 관점들을 좀 많이 미학적인 관점을 좀 많이 들으시고 좀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걸 먼저 하는 거기도 하고요. 갑자기 제가 그림 들이밀면서 작품 들이들면서 봐주세요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이 중요한 것보다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라는 그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일단 종교 시대에서 그 종교의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종교의 그림 자체에 뭐가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 이야기를 얘기했는지를 더 중요하다 생각했다면은 이 현대에서는 어떤 작가가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더 어떤 작가가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약간 이제 팝아트부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팝아트에 앤디 워홀이 뭘 만들었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성품 같이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앤디 워홀이 그 당시에 자기의 작업실 이름을 팩토리라고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앤디 워홀이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만들었다는 게 사람들의 흥미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그냥 팝스타들 사진 찍어다가 색깔만 바꿔도 이미 그냥 사람들은 앤디 워홀이 만들었기 때문에 재밌고 흥미로운 걸로 봤던 거죠. 근데 만약에 예전에 정말 종교적인 그림이 중요하던 그 시절에 그냥 누구를 예로 들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벽화를 막 그리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다면 전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종교적인 그림들이 중요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원하던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현대사회와 고전 미술의 약간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의 가치가 약간 이런 쪽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게 괜찮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오늘 이게 상업적인 미술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머리 아파 보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미술이 산업적이라는 상업적이라는 그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상업적인 미술이라는 거는 작가가 뜨고 나서 만약 미술 작가가 어떤 작품 시리즈로 하나로 뜬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계속 그 그림만 그리고 있다면 그게 가장 상업적인 미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똑같은 그림만 만들어내는 기계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때는. 근데 그게 작가가 그 그림만 그리다는 게 행복하다면은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상업적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맞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똑같은 것만 그려낸다면 이제 뜨고 나서 왜냐면 그것만 팔고 먹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가장 상업적이지 않은 건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죠. 자기 미학적인 관점에 맞춰서 새로운 미술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내면서 이제 이러는 게 왜냐면 그거는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가장 되게 위험한 거기도 하거든요.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상업적이지 않은 미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미술가가 떴을 때 그 뜬 미술 작품만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그게 가장 상업적인 거겠죠. 기계처럼 뽑아내는. 순수미술이라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약간 그래서 근데 요즘 팝 아티스트들이 약간 그런 성격을 자꾸 띠는 것 같아요. 무슨 작품 하나로 뜨고 그 그림만 그려요. 약간. 맞아. 약간 그렇죠. 맞아. 그래서 네. 여자의 그림 그리는. 여자 그림부터 시작해서 하트 그리는 분도 저는 특별하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상업적인 미술이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를 든 거죠. 네, 예를 든 거죠. 한국의 팝아트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그 팝아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그 깊은 뜻과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무시하지 않으셨나요? 약간 이런 제 개인적인 아무것도 없는 그 미술 공부하는 애 견해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고요. 저 욕에 많이 약한 아이입니다. 비판과 욕에 약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약간 상업적인 미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미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봤고요. 그래서 뭐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가 있지? 아까 뭘 얘기했어요? 당신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요. 그래요? 아니 라디오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요. 아 그래요?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넘어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했죠.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 25분밖에 안 했네요, 오늘은. 원래 한 30분, 3, 40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상업적인 미술이란 모든 미술품이고요. 갤러리 일단 상업 그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갤러리에 있는 모든 미술품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미술이고요. 그 정말 더 상업적인 미술은 조금 더 상업적인 미술은 이제 작가가 떴을 때 이제 똑같이 이제 안전하게 그 더 팔리는 그림만을 그리는 그런 상태의 이제 미술들이 약간 이제 상업적인 미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모든 미술은 상업적이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결국은 아까 무슨 약간 그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인 거 아세요? 아 진짜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중국 애들한테 물어보고 영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우리나라에는 헝그리 정신 막 이런 거 있다. 배고플수록 더 좋은 미술이 나오고 막 이런 말이 있다. 아 진짜? 근데 그건 뭔 개소리냐 이러던데요. 나도 방금 처음 들었는데. That is bullshit 이러던.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그건 소똥이야. 아, 아니, 불쉿은 소똥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거 헝그리 정신 이런 말도 한번 하면 재밌겠네요. 그래서 뭐가 더 가치 있는 미술이냐 이런 거. 근데 오늘 미술의 가치에서 살짝 겉핥기식으로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상업적인 미술은 모든 미술이다. 조금 위험한가 근데 이거? 근데 뭐 갤러리에 돌고 있는 미술은 다 그런 거니까요. 사고 팔기 위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사실 미술 만들면 팔고 싶지 않을까요, 다들? 정말 그냥 인생 막바지에 들어서 황혼에 이제 즐기는 미술품이 아니시라면 그렇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어쨌든 팔리면 근데 미술이 근데 원래 저는 작품을 팔고 싶어하는 애지만 그냥 그렇게 팔렸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돈은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그냥 좋지. 누가 이제 내 그림을 사서 가져가고 싶다 하는 그 느낌 자체가 참 좋은 거더라고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 싶다였는데. 네, 사고 싶어 한다는 정말 돈을 내려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한 10만 원까지 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이제 그림을 가져가고 싶다 했으니까 줬죠. 그냥 사인 싹 해서. 감사합니다. 브라질 아이였고요. 큐레이팅 그러니까 미술관을 약간 이제 경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이제 기획하는 전시회 맞아. 기획하는 이제 공부하는 아이가 가져갔으니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러게요. 누가 가져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런 사람이 가져왔다는 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가져가고 싶어 하시면 네. 드립니다. 근데 난 10만 원을 팔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네. 아직은 내년 정도? 어쨌든 내년에 내년 정도에 이제 제가 원래 올해 전시회를 기획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잘 뒤집어졌죠.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한 8월 정도로 지금 계획을 지금 해보고는 있는데 너무 급한 너무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정도로 지금 다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시 공간이 뒤집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고에 휩쓸리셔가지고. 그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고 사실. 나는 하지. 다른 거고. 네. 이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건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디테일들. 그죠? 공개적으로 이런 거 다 까발리기 좀 그렇잖아요. 맞아. 좀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난 뭐라고 이런 걸 맨날 이게 미래를 기약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업적인 미술은 모든 미술이다. 더 상업적인 미술은 똑같은 것만 그리는 작가다. 작가다? 아니 약간 하여튼 그런 거죠.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블로그랑 이런 데다가 해설을 올려드려요. 약간 오래 걸려요. 약간 라디오가 업로드되고 한 4일 정도 후에 제가 이제 해설을 써드리거든요. 이번 건 거의 7일 걸리지 않았어요? 저번 거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글을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생각하고 고치고 자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잠들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나 그렇게 잠 많은 애 아니에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딴짓한 거지. 아 그랬어? 다른 거 페이스북 좀 보고 막 아. 이러다가 이제 페이스북 나야 뭐. 페이스북 얘기 나왔으니까 페이스북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담배 띄고 끄는 띄고 호랑이들 누르시면 음. 저희의 페이지가 나오고요. 음. 그래서 요즘 송다솜 양이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홍보 한번 해보실래? 아니. 네, 아직 근데 포스팅 수가 너무 적어서 아직은 좀 12개밖에 그렇고요. 없어요. 그리고 스킨이 너무 이상해요. 아 뭐요?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아 시끄러.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 블로그도 오시면 좋아요.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DOHNI를 쳐보세요. 돈이. 그렇게 쳐보시면 그냥 한글로 돈이 쓰면은 정영돈의 돈이버거 이런 거 나오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 DOHNI 영어 스펠링 DOHNI를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오니까 아니면 미술 이유식을 치셔도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미술 이유식을 치시면 제 블로그 글들이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 포스팅 같은 것도 이제 넣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신 약간 그런 글들을 넣어드리고 하니까 한번 와서 둘러보시고 제 작품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즐겨보세요. 약간 사이비 종교 같나 뭐야? 이제? 막바지는 맨날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끝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상업적인 미술이었고요. 11회였습니다. 네. 이제 한 일주일 안으로 한 번씩은 찾아올게요. 6월 19일까지는 송다솜 양 한국 가기 전. 아 근데 좀 이따 여행 가죠? 그렇죠. 미리 녹음을 해서라도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